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 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믿음직한 반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반장님 소개드리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0.48% 오르면서 2,57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오전 중 최대 1% 정도 하락률을 보였었는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이 그쳤고요. 코스닥 0.13% 오르면서 87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아무래도 CPI 결과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기관이 284억 원어치, 외국인이 2,170억 원어치 사들여줬고 개인이 홀로 2,670억 원어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장은 정반대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851억 원어치, 외국인이 1,916억 원어치 팔아냈고요. 개인이 홀로 2,723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전망에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네요. 0.45% 하락한 채로 13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고가를 쓴 뒤로 후반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470억 원으로 기대치였던 447억 원을 웃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효성중공업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엔터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중에서도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멤버의 재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 YG 엔터 관련해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워오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멤버 리사가 재계약을 할지 불투명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5.83% 떨어진 채로 오늘은 74,300원의 마감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저희 반장님 바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요즘 너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이승훈 반장님 모십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보다도 얼굴이 더 작아지실까 봐 제가 이렇게 좀 뒤에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반장님, 아니 몸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 일단 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은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지금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월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 6,165원에서 2021년 1월 달에 31,000원까지 바닥에서 5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창 죽고 나고서 작년 연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야금야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파동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온다면 한 19,000원에서 2만 한 1, 2,000원대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맞고 죽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사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식을 담아 놓으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은 8월 초 중순 정도, 늦으면은 9월부터 시장은 상승장으로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괜찮은 종목들을 떨어질 때 사놓는 자리이지 쫄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6월 초 그리고 5월 말부터 시장 여름장 빠질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하락을 할 파동이 하나쯤 남아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다, 올라가다 빠졌다, 한 달 반 정도 흔들다가 8월 말을 기점으로 9월 달 랠리를
추석 때까지 아싸 달려를 할 거냐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을 슬슬 조금 담아가는 중입니다. 살짝 입질 잡아놓고 내려오면은 왕창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오늘 제가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재밌는 얘기들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지금하고 제가 강의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 보려고 좀 생각을 하냐면 당일날 여러분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들이 있고 이번 주간 동안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제일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면 전체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 방송국을 처음 왔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PD님 분위기도 좀 보고 여기 아나운서님 분위기도 보고 여기 스태프분들 얼굴도 좀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런 거 우리가 익혀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다면 2차 전지가 더 가나?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나? 아니면 뭐 여행주가 가고 있나? 이런 분위기들이 거래량, 거래 순위에서 시총에서 보는 탑 30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순위에서 보는 탑 30이 있고요. 상승률 순위에서 보는 탑 30이 있어요. 90개잖아요. 그죠? 그 90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은 사면 안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 이달 말부터는 여러분 골라드리려고 해요. 사실 미리 짜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목들 하나하나 제가 여기다 HTS를 켜놓고요. 여러분하고 찾을 거야. 어떤 날은 못 찾기도 하겠죠. 그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요거 괜찮겠다. 요 가격대에서 한번 단타 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 주에 보니까 막 올라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러분께 이제 7월 말경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번 주 올라왔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주저앉을 거예요. 그럼 주저앉을 때 내가 싸게 담아야 될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들여놓고 여러분이 메모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2차 전지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반도체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자동차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우리가 사야 될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보름이고 한 달이고 기다려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손해 크게 안 납니다. 왜 손해가 나느냐? 비싸게 샀으니까. 왜 수익을 나느냐? 싸게 사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부동산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 8월, 7월에 부동산이 최고점이었어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84제곱이 보통 30억에서 30, 한 2, 3억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24억에서 25억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얼마 하냐면 27억에서 한 29억까지 반등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자산 시장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파동의 사이클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산 시장은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우상향인 건 맞아요. 그게 자본주의니까. 왜? 캐피탈리즘이잖아요. 자본이 주인이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여러분 좀 약간 좀 딴 얘기로 잠깐 넘어갔다 오면은 일반인 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에게 너 돈 어떻게 벌래라고 물으면 1번 자본이 있어? 없어. 그럼 너 뭐 해야 돼? 노동 근로해야 돼. 그래서 나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열심히 모아서 내가 5천만 원 만들고 1억 만들고 내가 캐피탈을 만들어야 돼. 자본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자본이 있잖아. 그럼 너 자본 갖고 돈 어떻게 벌 거야? 1번 투자자 할래? 2번 사업자 할래? 이해되십니까? 투자나 사업을 하는 여러분 지금 주식을 하시는 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혹은 내 사업, 내 잡을 갖고 있는 내가 사장이 되는 거죠. 내가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노동력을 내 가지고 돈을 벌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내 직원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혹은 내 시스템이 버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혹은 자본이 많아지면 돈이 돈을 버는 이 금융상품처럼.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내가 나이가 들 때 뭐 할 수 있냐면 근로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50에서 60 정도 되면 대충 공무원 아닌 이상은 60까지 견디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한 중반, 후반 정도면 대부분 다 근로소득을 끝내야 돼요. 60 안쪽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불행한지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90을 살아야 되고 재수 없으면 100살, 120살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60 전후해서 내가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뭐 먹고 살 거야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잘 만드셔서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불려가는, 그래서 내가 자본으로 자본을 버는 사람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근로로 돈 버는 세상이 아닙니다. 노가다로 돈 버는 세상도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근로자도 필요하고 노가다로 내가 몸을 때워서 일해야 되는 것도 육체노동도 필요해요. 사회 구조 안에 필요하지만 개인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렇게 돈 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제가 여기 방송국에 언제까지 출연할지는 몰라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있는 한은 여러분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이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떨어질 때 이번에 사게 되면은 이제 올해 저점은 끝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쭉 올라가는 장을 보시고 올 겨울쯤,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서 또 한번 와장창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쯤, 두세 달쯤 들고 가다가 좋은 종목 다 팔고 나면 또 떨어지는 거 인버스 배팅에서 하락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 초나 올 겨울 정도에서 우리가 바닥 잡으면 걔는 내년 1년 내내 그냥 들고 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 파동을 좀 잘 타자. 제가 여러분께 6주 전에 하락한다고 이야기할 때 주식 안 샀으면 지금 돈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때 샀으면 물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황들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 나오는 동안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그 큰 파도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잘 재테크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너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반장님 혹은 이승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장님이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다음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같은 번호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생방송 중에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상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강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시장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위주로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시장 전반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얘기는 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인데요.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요. 자, 얘는 종목 코드가 12630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자, 우리가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올라가는 데 배팅하는 것을 코덱스 레버리지, 하락에 배팅하는 것을 인버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주식은 공매도 치지 않는 한 하락에 배팅할 상품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이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냐면,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9월 26일 날 11,630원을 찍은 이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상승 추세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자, 여기 1번 자리 저점보다 2번 자리 저점이 높습니다. 2번 자리 저점보다 3번 자리 저점이 높습니다. 3번보다 4번이 높습니다. 4번보다 5번이 높네요. 자, 이 얘기는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자, 고점은요. 1번, 2번, 3번, 4번.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즉, 여름에 급락이 이번 7월 달에 없다면 7월 내지 8월 정도 등락을 거치면서 떨어질 때 매집했다가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매집했다 올라갈 때 팔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올 하반기까지 우상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최소 목표가는 19,500원에서 21,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가가 지금 16,915원이거든요. 2만 원까지만 올라간다 그래도 여러분 대략 한 17%에서 20%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에게 10%,
20% 어디다가 붙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1년에 10% 20%의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종목을 못 고르겠다면 저는 장이 오른다고 생각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도체 샀는데 반도체 안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면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안 나세요? 2차 전지 샀어요. 아이씨 자동차만 올라가.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포트를 짜는 이유는 내가 산 게 안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포트를 짜서 그중에 평균적으로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못 오르고 어떤 놈은 좀 내려가기도 하고 하더라도 평균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분산할 바에야 장이 올라간다는 게 확실해진 상태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으로 그냥 한 달쯤 잡고 천천히 모아놓으시면 우리가 8월 말 9월부터 이빠이 올라가는 장을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만약에 주식을 모르겠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으로 모은다는 생각으로 한 달 정도 잡고 삽시다. 이해하셨죠? 예, 한 2주에서 길면 4주 정도 아마 여기서 흔들흔들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가는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일단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얘는 뭐냐면 150은 얘는 중소형 종목이에요. 보시면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 16,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얘도 떨어질 때마다 사두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올 하반기 정도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는 고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한 번만 떨어져 준다면은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여기 오면 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저는 안 살 생각이고요. 떨어지면은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사실 이 종목이 제일 저는 고민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지나다 보면 여기 상암동에도 지나면 큰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옆에 MBC 건물도 있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빌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0억은 넘는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 1,000억 현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얘 상업용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업용 건물을 사는 리츠 회사를 여기 몇 개가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임대료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당을 줘요. 굉장히 좋은 ETF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밑에서 4,400원대에 받으려고 그러다가 안 와가지고 4,500원, 600원에 추격했단 말이죠. 추격해서 올라갔는데 지금도 여기서 들어 올려서 좀 고민하는 중이에요. 사실 전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좀 지켜볼게요. 이번 주 다음 주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따라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원하는 만큼 잘 안 눌려요. 왜냐하면 얘는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빠지거든요. 한 달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빠지면 요만큼만 떨어져 주면 땡큐 하고 들어갈 생각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릴 거냐 따라갈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얘는 여러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십시오. 물론 지금부터 조금 사시는 건 물려도 상관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내려올 때마다 비중 한 20-30% 갖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배당을 여러분 매달 받게 되거든요. 한 서너 달 받으면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또 떨어지면 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종목은 한 3-4개월 주기로 거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은퇴 후의 자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은요, 여러분 물려도 죽어도 안 물려요. 하늘이 두쩍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손에 안 도는 종목이니까 얘 떨어질 때 야금야금 모아놨다가 올라오니까 많은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10에서 20% 수익 나고 팔고 나오고 그 동안에 배당 받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한두 달 기다렸다가 떨어지고 나면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주도주는 3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3개입니다. 1번 반도체고요. 2번 2차 전지이고요. 3번 자동차입니다. 이 3개 섹터가 전체 시총에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3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시장의 60%면 반이 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겉절인 거지. 예, 곁가지들입니다. 곁가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이 3개 중에서 내가 내 종목 비중이 반 이상이 없다?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항상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얘를 돌아가면서 내 포트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혹은 30%는 30에서 50%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사는 거죠. 뭐 여행주도 좀 사는 거고 내가 뭐 바이오도 좀 사는 거고 내가 뭐 미디어 콘텐츠도 사는 거고 에너지 과학도 사는 거지 운송도 사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잘못된 투자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도주 성장주라고 하는 섹터가 거기 내 자금의 50%는 있어야 돼요. 이게 반이 없다? 잘못된 매매예요.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늘 상담하는 게 와 어떻게 바이오주의 비중을 50%를 태우지? 와 어떻게 저기 운송주에다가 어떻게 대한항공에다가 뭐 70% 잡지? 정신 나간 매매 아닐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시장에 돈이 제일 많이 돈 많은 사람이 깡패라니까요. 돈 많으면 형이야. 이해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면 애플이라고 있습니다. 애플. 우리가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사과 이렇게 씹어 먹다가 뱉은 그 모양.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의 시총이요. 대한민국 종목 2,400개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살래, 애플 살래? 당연히 애플 사야지 제정신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애플은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코카콜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엔비디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어디 갔어? 자동차 얘네들을 안 갖고 있다? 도대체 뭔 투자를 하는 걸까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스몰캡을 가지고 중소형 종목 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종목이 10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투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5천에서 1억인데 종목이 10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넣는다고 여러분 계란이요. 많을 때 한 바구니 안 넣는 거야. 깨질까 봐. 계란 꼴랑 몇 개 가지고 그걸 뭘 몇 바구니를 나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여러분 계란 한 개 먹고 배부릅니까? 안 불러요. 다이어트에도 2개는 먹어야 돼. 배고파.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천에서 1억, 한 1억 정도 안쪽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종목당 한 2, 3천 정도.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 정도 비중을 못 싣고 꼴랑 여기 500, 여기 1000, 여기 1500 이렇게 할 거면 자신 없는 거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한 종목에 비중 20에서 30%는 실을 수 있다 정도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렇게 안정적인 종목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주식을 하는 거고 왜 여러분 보시면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 종목이요. 한 내가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0개까지 살 수 있겠죠. 10억 정도 있다? 10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1억, 2억 안쪽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종목은 4개에서 6개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되셔요? 집중 투자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러려면 더 신중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오케이? 자, 먼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2차 전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 세계 3대장 중에 제가 3개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개가 몽땅 다 오르고 있으면 시장은 폭등장이다. 그다음에 3개 중에 한 놈은 보합이고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올라가. 그럼 뭐해?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는 장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중에 2개가 올라가는 장이면 아싸 하면서 상방 콜옵션 잡고 밀고 올라가는 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2개가 올라가면은 밀어붙이는 거고 한 놈은 보합인데 한 놈은 오르고 한 놈은 내리면 눈치 보기 장세라서 장중에 단타밖에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물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올라갈 때 여기 고점을 여러분 넘지 1번 고점과 2번 고점 보시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눌렀다가 반등하고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중간 반등 나오니까 거봐 가잖아. 저희도 여기서 단타 한번 해드렸거든요. 이만큼까지 단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팔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 3번째 고점은 2번 고점보다도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얘가 떨어지는 기간을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어디쯤에서 멈출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 앞전저점 여기 18,000원을 지킨다면은 저는 장이 이렇게 우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가 깨진다면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15,000원에서 16,500원 사이 여기까지 오면은 2차 전지를 저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거고 비중 한 30%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장이 잠깐 올랐다가 빠질 때 2차 전지가 빠지면 브레이크 어디서 가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근데 사자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안에
그런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제 전화번호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소통해 우리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 아시겠죠?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빠지고 있어.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왕창 빠질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자, 월봉 한번 보실래요? 자, 2차 전지가 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갔는데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샤워하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뒤에를 딱 내 엉덩이를 봐봐. 대부분 짝꿍댕이야. 궁뎅이가 똑같은 사람 거의 없고요. 왜? 골반이 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짝꿍댕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면 이게 가장 제일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떨어져야만 시장이 성장 탄력이 붙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는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어디가 무너지면 왕창이냐면 18,000원 깨지게 되면 하락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18,000원을 지켜지면 단타 한번 하자고 할 것이고 18,000원 깨져버리면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저는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18,000원 지키냐 안 지키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종목 코드는요. 364980입니다. 종목 코드 하나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2차 전지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한번 보실까요? 자,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얘는 계속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는데 시장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하락하는 장 내내 저는 여러분께 5월 말부터 하락한다고 얘기할 때 자동차 빠졌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여전히 하락장이었습니다. 6월까지. 그리고 지금 7월에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제일 센 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장은 빠졌는데 올라갔단 말이죠. 제일 센 놈이야. 근데 지금 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버티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9,235원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종목 코드는 091180입니다. 코덱스 자동차. 예. 091180. 자, 이 종목이 19,2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이 버티던 자동차가 빠지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겠죠. 지금 장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시총상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섹터가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급락이 아니라 적당한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도체인데요. 자, 우리 장이 단기간에 호로록 빠질 때 시총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한번 보실래요?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가 완전 급락이었는데 저는 사실 얘를 어디까지 돼 있냐면 27,800원까지만 내려오면 여기서 왕창 담아야지 생각했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여기서부터 4일 빠지고 지금 반등하는데 사실 얘가 33,000원대 고점을 넘긴다면은 시장이 여러분 그대로 그냥 대세상승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번에 올라오면은 33,000원 내외 정도에서 이렇게 앞전 고점에 저항을 맞고 다시 주저앉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을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혹시 한다면 한 33,000원 정도에서는 팔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33,000원을 통과해버리면 시장은 기다리는 조정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랐다가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이때도 잡을 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3대장을 제끼고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 지금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는 여러분 우리 뭐 K-팝, K-드라마, K-영화 이런 거 K-문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YG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SM 엔터테인먼트, 뭐 JYP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초록뱀 미디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엔터주를 개별적으로 종목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중에 뭔가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그중에 감자하기도 하고 증자하기도 하고 무상증자하기도 하고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터 관련 종목을 여러분 투자하실 거라면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는 ETF가 좋습니다. 종목 코드는 228810입니다. 자, 이 종목이 저는 7,000원 밑에 내려올 때 살살 담아두시면 효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여러분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는 내가 1조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기분 좋죠? 1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재투자를 얼마 해야 되냐면 한 7,500억에서 8,000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벌은 돈, 매출이 1조가 나도 순이익은 한 2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부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걔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재투자해야 되고 한 번도 전기를 끌 수 없어요. 전기세, 누진세 붙으면서 계속 전기인데 전기를 끄면은 반도체는 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엄청난 전기세를 내야 되고 계속 24시간 상시로 인력이 가동돼야 되는 게 그래서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 콘텐츠, K 콘텐츠는 어떨까요? K 콘텐츠는 얘는 한번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열심히 찍어요. 몇백억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만들 때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얘가 빵 뜬 거는 뭐예요? 우리 컨트롤 복사키 눌러가지고 그대로 CD 구워서 혹은 이렇게 업로드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게끔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모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넣으면 가가지고 영화 보고 무제한 보는 거. 네, 그런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컨텐츠는 미디어 컨텐츠는 한국이 이 미디어 컨텐츠에 되게 강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5년 뒤에 10년 뒤에 봤을 때 제일 투자 수익률로 괜찮을 섹터가 뭐냐라고 물으면 전 두 개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 미디어 컨텐츠, 둘 에너지화학. 이해하실까요? 왜냐하면 얘는 투자 비용 대비 뽑아먹는 순수익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개별주를 잘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섹터에서 개별주를 잘 골라내시면 얘가 우리가 몇 년 가져가면서 야 이거 5배 갔어, 10배 갔어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화학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화학인데요. 에너지화학은 얘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화석 연료가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름값이나 에너지 비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기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푸틴이 왜 전쟁을 했을까? 1번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파워를 보여주려고, 2번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제 생각은 경제적 이익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엄청난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았고 이번 전쟁을 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왜? 겨울에 여러분 유럽에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입니다. 거의 비중이 7, 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거 가격 왕창 올리는 바람에 돈 무지하게 벌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송교관 파이프 다 끊었다가 다시 복구시키면서.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저장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얘를 우리가 개별 종목을 만약에 S-오일을 사. 아니면 나는 무슨 석유화학을 사. 근데 그 회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순이익률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ETF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번에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얘는 지금 6,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4,000원까지 2배 좀 넘게 한 120, 30% 올랐다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왕창 빠져요. 지금 주기를 보시면 상승하는 주기는 한 2년 반, 3년이에요. 떨어지는 주기는 한 2년 떨어져요. 자, 보세요. 얘 지금 올라올 때 얼마 올랐죠? 1년 반 정도 올라왔죠? 떨어질 때 한 1년 떨어졌네요. 지금 1년 조금 못 가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 떨어질 때 저는 여기서 담게 되면 여러분 이 주식은요 자식에게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 미취학 연령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2천만 원까지 주식 계좌 증여로 무상 증여 가능해요. 증여 하나 만들어 놨다가 떨어지시면 이 종목 사가지고 내비둬 보세요. 그러면 걔가 학교 갈 때쯤 얘가 이제 초등학생쯤 됐는데 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거 얼마 돼 있나 보실래요? 2천만 원이 한 4, 5천만 원 이상 불어나 있을 거예요. 신경 안 써도 굉장히 안전하게. 이해되실까요?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거냐, 인베스팅을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선물 옵션은 트레이더예요. 그날 사고 팔고.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저는 인베스터입니다.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산 게 2배 되고 3배 되고 계속 희소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동네 제일 좋은 거 사야 됩니다. 대신에. 아셨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섹터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알짜배기 그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섹터는 그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을 잠깐 보시면 슬슬 바닥을 기고 있어서 얘하고 그다음에 여행 레저 그다음에 저는 운송 이렇게 여러분 관심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철강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좀 살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고요. 자, 종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종목만 몇 개 찍어드리겠습니다. 종목만 놓으시죠. 자, 2차 전지에서는 저는 떨어질 때 삼성 SDI 하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사마콘덴서하고 삼성전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에서는 NC소프트가 슬슬 바닥을 기고 있죠. 자, NC소프트가 왜 바닥이냐면 보세요. 고점 104만 8천 원이거든요. 자, 얼마배예요? 예,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저는 슬슬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 NC소프트 저점 얼마인지 확인하고 들어갈 생각이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더블까지는 안 팔 생각이에요.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십시오. 예, 그래서 뭐 포트 그냥 뭐 28만 원대니까 뭐 한두 개 정도 사놓고 내비 둬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저는 하반기에 NC가 얼마까지 빠지는지 확인하고 저점에서 들어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 펄업있습니다. 사실 수익률은 펄어비스가 훨씬 더 좋아요. 보시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갈 때. 그래서 펄어비스는 턴 어라운드 하게 되면 얘는 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조정만 나오면 사면 좋겠는데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떨어지면은 5만 원 밑에 4만 원대 초중반만 내려오면은 퍼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요즘 소외주거든요. 사실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놓으시면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저 멱살 안 잡힐 것 같아요. 욕 안 먹을 것 같고 이해하셨죠? 참고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화학에서는 SKC, S오일, 한국셰일석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SKC, 한국전력 얘네들이 지금 개별주거든요. 이거 타점 잡을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얘는 그냥 퉁쳐서 코덱스 에너지화학 ETF로 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거 사야 골 아픕니다. 골 빠개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떨어지기만 하면 좋겠는데 아직 안 떨어져서 만약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은 6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만 오면은 왕창 잡아도 되는 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제가 좀 사고 싶은 거는 떨어질 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스퀘어, 그다음에 DB하이텍 이렇게 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찾자면은 한미반도체. 네, 얘네들은 지금 올라가는 자리 사지 마시고 떨어질 때 사겠다. 종목 메모해 놓으시고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는 현대차는 저는 한 17, 8만 원까지 내려오면 살 겁니다. 지금은 절대 안 삽니다. 물립니다. 무조건 물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물립니다. 그다음에 현대위아, 그다음에 모비스, 만도 부품주들인데요. 이 중에는 회사로 보면은 모비스가 제일 좋은 회사고요. 안전하고 탄탄합니다. 근데 수익률 측면은 위아랑 만도가 훨씬 좋거든요. 수익률을 택할 거냐? 그럼 위아 만도 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 만약에 내가 안전한 걸 회사를 택할 거다. 나는 장기 투자 몇 년까지 갈 거야. 모비스 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비스는 속은 좀 터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떨어질 때 제일 많이 사고 싶은 것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세상이 되잖아요. 전기차가 여러분 타이어 소모량이 일반 가솔린차 대비 20, 30% 더 많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더 빨리 달리고 더 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가는데 사실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자율주행의 연료를 전기차 쓰는 건데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기 뭘로 만들어요? 화석연료 떼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당장 매연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세상의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차인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냐 수소차냐 뭐 가스차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고 자율주행차가 앞으로의 대세인 건데 자율주행차의 연료 중에 지금 전기차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두 개만 더 할게요. 떨어질 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사실은 저는 얘가 올 하반기쯤에 떨어지면 7, 8천 원 떨어지면 거의 비중 50%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타를 치실 분들은 1,600원부터 만 원대까지 슬슬 사 담으셔서 11,500원, 12,000원 10%에서 15% 먹을 복은 있으니까 단타 치실 분은 이 종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지금 호텔신라는 76,000원에서 72,000원까지 매수해놨다가 8만 원 초중반에 팔고 나오시면 적당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투어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거든요. 5만 1,000원대부터 4만 8,000원대까지 사시고 올라오면은 한 5만 7, 8,000원에서 팔고 나가시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수익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 거 되게 많네. 자,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어디 갔냐? 포스코퓨처엠, 삼성엔지니어링 떨어질 때 살 거예요. 지금 사시면 물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신양회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슬슬 입질 조금 해놓으세요. 비중 실을 때 말씀드릴게요. 톡방에다 말씀드릴 테니까 입질 해놓으시면 되겠고 아세아 시멘트 떨어지면 살살살 지금 9,200원 밑에서 조금 담으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고려 아연 45만 원대에서 10% 정도만 비중 갖고 있고 어디까지 떨어지나 확인하고 혹은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비중을 더 채워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에 대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아마 다시 보기로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건 전달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예요. 이해하셨죠? 예,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가 한번 빠질 텐데 그 빠질 때 이 종목들 원하는 말씀드린 가격대 오면은 담으시고 그냥 눈 감으시고 9월까지 계세요. 그럼 제가 9월 달쯤에서 팔아요라고 얘기하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오늘 종목 이야기 위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반장님 노란톡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남은 시간 종목 상담으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31,000원에 50%나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15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야,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31,000원에 50% 비중도 많이 실으셨어요. 이수페타시스 잘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장님?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항상 드리는 고민이 그런 겁니다. 대체 왜 사셨습니까? 네, 왜 사셨습니까? 자, 얘는 지금 2020년 3월에 1,485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33,800원입니다. 바닥에서 20배가 올랐는데 도대체 밑에선 뭐 하다가 이제 사나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은 물론 얘가 50배 가고 100배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올라올 때는 추격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장기 박스가 있죠.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아까 올라가던 앞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해하셨죠? 이때 빼고는 추격할 조건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지금 그렇지 않은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셔도 얘가 박스를 돌파할 때가 여기 10,000원대입니다. 그때 말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갈 조건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월봉,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얘는 박스 돌파 때 그리고 가다가 눌리는 15,000원대. 여기 말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갔다면 저는 글쎄요. 자, 보십시오. 지금 물리셨던 가격이 31,000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봉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물린 거예요. 돌파할 때 따라갔는데 33,000원 찍고 안 팔았든가 아니면 여기 찍고 밀릴 때 내려오면서 사가지고 버틴 겁니다. 그런데 얘가 다행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8.8%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는 얘가 10배가 가든 20배가 가든 앞으로 100배가 가든 상관없이 내일장 만약에 상승 출발해서 31,000원 이상 올라온다면 정리하세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런 노래를 하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지만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고점에 추격한 개미가 물만 먹고 가지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도대체 고점에 추격하냐라고 묻는다면 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는 종목인 거를 더 갈 거라고 생각한 건데 올라온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20배가 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고 만약 내일장 반등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미련 갖지 마시고 이 종목은 나중에 여기서 몇 배가 가서 저를 원망할지라도 저는 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원칙에 어긋납니다. 추격할 근거도 없고 여기서 추격을 거기다 비중 50% 운에 맡깁니까? 이거는 도박입니다. 투자를 하십시오. 도박하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님께 감정이 없습니다. 놀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롱할 마음도 없습니다. 참고 이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매매자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서 늘 손해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항상 떨어질 때 싸게 사십시오. 고점에 사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바닥에서부터 정말 급등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 부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DB하이텍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55,700원에 20% 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 중이세요. 근데 또 최고가 한 8만 원까지 보셨기 때문에 또 더 욕심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좀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DB하이텍은 일단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참 좋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잘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DB하이텍이 얘가 이렇게 고점을 갖다가 무너지고 상당 기간 횡보하는 기간 안에 이 저점에서부터 사서 올라올 때 일부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샀고 이랬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6만 4, 5천 원대를 만약에 돌파 못하시면 단타로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혹시 이익스탑 거시는 법 시청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콜센터에다 전화하시면 빠른 클릭 주문창이 있습니다. 클릭 주문창을 쓰는 방법을 오늘 야간장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얼마에다 거시면 되냐면 55,700원이니까 58,500원에 익절 거십시다. 그러면 가다가 만약에 58,500원을 건드리면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냥 주당 2,800원 이익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64,000원에서 5,000원을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 못하면 단타 청산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제가 여름이 지나면서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DB하이텍이 주도로 끄고 올라갈 거예요. 7, 8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6만 4, 5천 원대 오면은 20%였으니까 10%만 팔고 내려오면은 5만 원대 초중반 오면 또 사고 이걸 반복 거행하면서 가을까지 가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매수가도 훌륭했다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좀 탄력적인 전략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대응 전략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 27,9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잘 사셨는데 비중이 귀엽네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1억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내가 500만 원 투자해서 주식을 살 거라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좋은 자리지만 내가 자신이 없거나 비중을 조금 왜냐하면 비중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중을 조금 실은 거는 많이 가. 비중이 많이 내가 50% 100% 채운 거는 가다가 밀리거나 조금밖에 못 가다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가 뭘 사잖아요. 그리고 이거다 싶을 때는 비중을 최소한 종목당 20, 30%는 채우십시오. 많으면 50%까지.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31,000원이 깨지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31,000원만 안 깨진다면은 견뎌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종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 가을에 얘가 올라간다고 들면은 대략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얘는 주로 해외 수주,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쳤다 올리고 쳤다 오르는 중이라서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분할 청산하시기보다는 꼴랑 5%니까 꼴랑 5%니까 3만 1,000원 건드려버리면 정리하고 아니면 버텨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한번 바라보시고요. 가다가 밀리면 3만 1,000원에 밀려도 시청자님께서 지금 27,9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주당 3,000원은 이익을 내실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시죠.
네, 비중에 맞는 상담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이승훈 반장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사항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희 반장님 늘 이 시간 통해서 선물, 옵션, 그리고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단기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물, 옵션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 대해선 서로 엇갈린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대표적으로 좀 봐드렸으니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매수가 공략을 잘했다라고 또 칭찬이 나왔던 DB하이텍 특히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께서 굉장히 종목을 보시는 눈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점을 또 좋게 생각하셨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상담 내용 나 잘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추가적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부디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